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회계 사무과 이성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2학년 외환 실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방학은 어떻게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원래는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고가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 일요일 전국적으로 한 4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것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수업도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학기에도 해봤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이 비대면 수업은 여러분 동영상 수업은 출석을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은 동영상을 여러분 틀어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해야 출석이 인정되고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출석부 자체를 동영상으로 체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그 점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오늘 첫 3시간 수업인데요. 첫 시간 1강은 여러분이 이제 2학년 2학기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영상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취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니까 어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내가 1학기에도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목표했던 대로 이렇게 여러분이 차근차근 하면 된다.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의 계획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하느냐가 취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2학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위기라는 말이 있죠. 위기. 위험과 기회는 상존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용어는 뭐가 있습니까? 이익과 리스크는 똑같은 겁니다. 이익이 크면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으면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위험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절대 당황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기가 뭐 취업, 기업체에 갈 것이냐, 금융기관에 갈 것이냐, 회계법인에 갈 것이냐, 아니면은 4년제 대학에 편입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아마 잘 알 것입니다. 또 그것이 잘 모른다면 우리 교수님들에게 여러분이 면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방학 때 제가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 교수님들 이렇게 아마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 교수님들만큼 모여서 여러분들의 앞날이나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학과는 저는 없다고 사실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 아는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다른 과 교수님들은 다 각자 이렇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는 우리 박태정 교수님, 남 교수님, 문 교수님 해서 저 항상 정신 먹고 와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취업시킬 것이냐, 또는 어떻게 편입할 것이냐, 뭐 이런 데 굉장히 서로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해야 될 일, 뭐 제가 해야 될 일, 뭐 다른 교수님들이 해야 될 일을 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예학년들은 참 행복하다.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의 교수님들이 아마 여러분에 대한 그 열정이나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어떤 앞날에 대한 그런 걱정은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게. 저는 늦게 왔으니까 저보다는 위에 세 분이, 저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수님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열정은 우리 금융회계 사무과의 세 분 교수님들이 가장 아마 열정적이고 가장 열심히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동영상 수업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1학기 때 해봤으니까 여러분 이거 요령이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출석하고 그 외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목표로 했던 곳에 추가해서 해야 될 어떤 공부들 이런 거를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외환 실무 과목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실무는 여러분 이 교재가 있습니다. 외환 금융 실무라는 교재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교재를 살 필요는 없고요.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책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시각 강의 내용을 올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이라는 게 뭡니까? 외환. 그래서 외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한 이 말이죠. 그죠? 또는 외화와 관련된 국제 간의 거래를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것이 외환 실무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2학년들은 우리 남 교수님 과목이나 저 과목을 통해서 아마 외환에 대한 이런 경제적인 데 대한 공부를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 기초한 그런 것이 또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내 공부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는 아마 1학기 때처럼 아마 한 1차, 2차 이렇게 중간, 기말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거로 한 7주 이후에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이렇게 시험 치는 걸로 아마 할 것이다. 아직까지 뭐 학교의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시험의 패턴이라든가 방향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3학기 했으니까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충실히 듣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1학기 그 성적을 여러분이 다 받아봤겠지만 아마 교수님들이 대체로 여러분들에게 후한 점수를 이렇게 줬을 겁니다. 동영상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은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학과 교수님들 회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경우가 있다. 저 역시도 제가 줄 수 있는 어떤 최대의 권한 내에서 여러분에게 성적을 주는 그런 행태를 취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수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니 기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들이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장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 위쪽으로 특히 우리 이 남부 지방에서는 뭡니까? 하동, 구례 읍 전체가 물바다가 됐죠. 이 자연재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이런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목표로 했던 데 도달할 수도 있고, 또는 설령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걸음에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어떤 목표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어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나중 일정 시점이 지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그때 열심히 할 것을 왜 그때 조금 게으리 했을까? 제가 늘 우리 2학년들이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없다. 부모님도, 교수님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계획 세우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떻다 해서 내가 거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어떤 목표, 내가 그려놓은 어떤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이 실천해 나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거기에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인성이다. 올바른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성품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기업체, 모든 데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인성을 첫 번째로 봅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책 읽어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 평생 교육이라 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식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공부는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 강의 시간에 충실히 들으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는 성품,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친절과 배려라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 그 두 가지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친절과 배려다. 친절과 배려를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는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첫째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도입 부분만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강, 3강 오늘 수업 시간에 좀 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환실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외환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환,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거래와 관련된 어떤 실무적인 일을 우리가 외환실무다. 국제거래. 그래서 우리가 외환의 개념, 외환. 그래서 외환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환이라는 개념을 알아요. 교환, 이 말이죠. 환이란 바꾼다, 이 말이죠. 환거래. 우리가 교환하면 뭡니까? 서로 바꾸는 걸 교환이라고 하죠. 그런데 환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환거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즉,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말을 격지간이라고 얘기하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또는 그 경제 주체들 사이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또는 기관이나 기업과 기업이나 기업과 사람 간이나 어떤 경제 주체. 그래서 우리가 경제 주체라면 우리가 경제의 3주체가 뭡니까? 가계, 기업, 정부다. 그죠? 그러니까 가계, 기업, 그 정부라는 그 세 개의 경제 주체 사이에 경제 주체가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격지 간에 그 경제 주체가 떨어져 있는데 그들 간에 채권 채무가 있을 경우에 그 채권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우리가 환이다, 환거래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누구에게 내가 돈을 빌렸어. 그죠? 돈을 내가 1,000만 원 빌렸어. 그래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갖다 준다. 그것은 환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 밑에 나옵니다. 조건에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여기서 내가 은행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또는 은행에서 다른 우편함이나 다른 형태로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 격지간에 떨어져.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건 국내죠, 국내. 국내에 이루어진 거래다, 환거래다 했으니까 내국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다. 국제간의 거래다. 그걸 우리가 외국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거래도 종류가 국내냐 국제에 따라서 내국한 거래냐 외국한 거래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환거래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어떤 경제 주체 간의 채권 재물을 청산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이 환거래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이 세 가지 조건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의 이동이 없어야 된다. 즉 현금을 내가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금을 주면 안 된다. 현금의 이동이 없고, 두 번째, 이거는 두 사람 간에 내가 가서 그냥 직접 이렇게 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 금융기관을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 또 반드시 두 사람 간에 어떤 통장이 있을 겁니다. 계정. 그 계정 간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정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환거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거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어떤 격지 간에 떨어져 있는 격지 간에 뭐 어떻습니까? 국내에 있다 하면 우리가 내국한, 국내 거래, 내국한 거래다. 그리고 국제 간에 그런 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외국한 거래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외국한 거래. 그러면 우리가 환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외환, 외국한 거래, 외국한 거래를 우리가 외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국한 거래는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외국한 거래를 우리가 외환이다. 국제 간에 거래되는 환거래다. 이 말이죠. 이 외환이라는 것은 국제 간에 거래되는 환거래를 외환이라 하다. 그 뭐요? 국제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제 주체 간의 채권, 재물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결제하는 제도를 우리가 외국환이라.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 이제 그 조건이 다 들어있잖아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정을 통해서 결제한다. 그것이 바로 외국환 거래다. 그럼 이 외국환 거래와 내국환 거래의 차이점은 뭐냐? 내국환 거래는 아까 금융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그것을, 그리고 한국은행 밑에 뭐 다른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자금 중개를 하는 것이 한국은행,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냐, 또는 예치한 거래은행이냐. 예치한 거래은행은 것은 환 계정을 만들어 놓은 은행을 우리가 예치한 거래은행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경남은행에서 내가 미국에 있는 누구에게 돈을 보내려고 한다. 그 외국환 거래죠. 그런데 미국에 경남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남은행에서 내 보내려면 안 되느냐? 그거 안 되죠. 될 수 있다. 왜?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은행 또는 미국에 있는 외국은행에다가 그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근데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치한 거래은행이 되어야 된다. 예치한 거래은행은 뭐냐면 경남은행이 미국에 자기 지점이 없기 때문에 외환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에다가 경남은행에서 계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계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미국의 뉴욕에 있는 외환은행 뉴욕 지점이 경남은행으로 봐서는 예치한 은행이 되는 것이다. 예치한 거래은행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국제 간의 거래은행은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예치한 거래은행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지점이 없으면 다른 금융기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예치한 거래은행으로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이 환거래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상으로 조금 그래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2강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건강입니다. 그죠? 반드시 마스크 해야 됩니다. 지금은 깜깜이 감염자가 너무 많아서 정상이 없는 깜깜이 감염자가 너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데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여러분 있는 것이 여러분 아시죠? 방송을 봐서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빈집에 싸가지고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기 개인 생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마스크 잘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맹심하기 바랍니다. 자, 2강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